안녕하세요. 원유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제 확률과 확률 분포라는 제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기대값 배웠죠. 기대값은 통계학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대값에 대한 어떤 응용 뭐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제 기대값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대값 평균요, 또 분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선 x가 확률 변수 x가 x1, x2, xp의 값을 갖는 p개의 값을 갖는 이산형인 경우로 국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1, x2, xp 각각에 대한 확률은 fx1, fx2, fxp로 쓰면 당연한 거죠. 예. 자, 상수 어떤 수예요. 4의 기대값은 뭐겠습니까? 4의 기대값? 4지요. 그렇죠? 8의 기대값? 8이죠. 8에 대한 기대값 땅값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C에 대한 기대값은 C 곱하기 fxi. 맞습니까? 예. 서메이션. 그러면 C는 어떤 숫자, 수이므로 또 하점자 i도 없어요. 그래서 C가 앞으로 나오고, 예. 시그마 fxi. 그러면 요 값이 1이니까 C 곱하기 1은 C다. 확률 변수 X에 A를 곱한 것의 기대값은 A, X의 기대값과 같다. AX의 기대값. 똑같이 기대값이니까 시그마 fx xi a 곱하기 xi fxi. 그렇죠? 그래서 a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기대값이야. 그래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과 같다. 뭐 수월하죠? ax 플러스 b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값을 더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axi 더하기 b fxi 서메이션, 그러면 괄호를 풀면 이걸 곱한 것을 괄호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을 이제 나누어 주면 앞에 거는 서메이션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a는 상수 어떤 값이니까 서메이션 앞으로 나오고 xi fxi. 그래서 이게 x의 기대값. 또 뒷부분은 b 앞으로 나오고 합하기 확률에 대한 합하기이므로 이 부분은 또 1. 그래서 ax 더하기 b가 된다. ax 더하기 b가 된다. x가 1일 때 ex는 뭐가 됩니까? ex는 2가 되겠죠. 스케일은 다릅니다. x가 2일 때 ex 하면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 ex는 둘씩 증가해. 둘씩 증가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의 2배 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 1을 하면 1이 3이 되고 2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또 더해져.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뭐 설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 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하고 우리 이런 구체적인 어떤 값을 가지고 한번 대비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했죠. x의 편차, 확률 변수 x의 편차는 요거다라고 그랬어요.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x가 갖는 구체적인 값 xi 빼기 mu x 똑같죠? 그거의 제곱에 대해서 xi에 대한 확률,
여기 I 하점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돼서 시그마 x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건 뭐 정의니까, 정의식 같은 거니까 나왔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제곱을 뺀 것과 같다.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평균,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뭐 편리한 어떤 분산 구하는 식 이렇게 또 외우시오 하기도 하는데, 이거 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산 그러면 항상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x-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괄호를 풀어요. x제곱 이 부분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뮤x 더하기 뮤x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아시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기대값을 나눠주면 x제곱에 대한 기대값 마이너스 2의 2x 뮤x. 그렇죠? 요거에 대한 기대값 더하기 요거에 대한 기대값. 뮤x 제곱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건 어떤 값이에요. 값이죠. 예. 그래서 변수에 대한 기대값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므로 앞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았던 이 부분만 문제가 돼.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 상수니까 2의 뮤x 기대값 x.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상수니까 값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똑같이 이거. 예. 이렇게 돼서 x 제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x의 평균, x의 기대값을 제곱한 것을 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뿐입니다. 어떤 값의 상수의 분산은 0. 5의 분산? 퍼짐의 정도? 없죠. 항상 0이니까, 항상 5니까 0이다.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베리언스 C는 C 빼기 C의 기대값에 대한 제곱의 기대값. 이게 C가 이거이므로 0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7의 분산은 0이지 뭐 다른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률 변수 AX에다가 B를 더한 것에 대한 분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산의 정의식을 이용을 해서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이니까 AX 플러스 B 빼기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을 제곱한 거에 대한 기대값. 좀 복잡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에를 먼저 풀어요. 제곱 안에를 먼저 풀면 ax 플러스 b 이 부분이 마이너스 aex 그쵸? 마이너스 2b 그거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b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사실은 지워져요. 사실은 지워져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ax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거의 제곱. 그쵸? 제곱. 더하기 이거 0. 그리고 0 곱하기 뭡니까? 0 곱하기 이것이니까 또 이것도 0. 그래서 a 제곱이 되고 괄호로 묶어서 빼면 a 제곱이 되고 a 제곱 베리언스 x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x가 있다고 그러고 2x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x가 1, 2, 3, 4 값일 때 2x 값은 뭐예요? 2일 때는 4, 3일 때는 6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2배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분산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뭐 좀 3이라고 예를 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이거의 분산값, 이 스케일이 각 2배씩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퍼짐의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은 4가 되는 거죠. 요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되셨습니까? A제곱 베리언스 X가 된다. X의 분산이 곱해진다. 제곱해서 곱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값의 연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뭐 깊이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없는 분들, 혹은 아유 이건 복잡하다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진을 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다음 장부터 표본 이론부터 본격적인 통계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통계학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런 데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진이 빠지니까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X와 Y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물론 앞에서 공분산 뭐 이런 거 전부 다루기는 했지만 이건 그거에, 여기서부터는 그거에 또 응용이기 때문에. 자, 각설하고요. X와 Y에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어. X는 X1부터 XP까지, Y는 Y1부터 YQ까지를 갖는 그런 두 개의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확률은 여기 적혀져 있고요. Y에 대한 한계 확률은, 주변 확률은 이 주변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 결합 확률의 모두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한계 확률의 합도 1, X의 한계 확률 값 합도 1, Y에 대한 한계 확률들의 합도 1, 그렇게 되는 구조가 결합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은 뭐예요? 요것들 곱하기 요거 X2 곱하기 FX2, 이것들 전부 다 합한 게 X의 기대값이 될 거고, Y의 기대값도 똑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확률 변수 X와 Y의 합에 대한 기대값, 이 X 플러스 Y에 대한 기대값은 원칙대로 가자면, 원칙대로 우리 풀어보자면 XI 플러스 YJ에 XI, YJ의 확률을 곱한 것들의 합이죠. 합도 더블 서메이션. 그러니까 I에 대해서도 합하고 J에 대해서도 합해야 돼. 모든 X, Y 짝에 대해서 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I 곱하기 F XI YJ, 요 괄호를 푼 겁니다. YJ에 요걸 풀어서 서메이션 양쪽에 다 갖다 붙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XI에는 J라는 하청처가 없으니까 요 앞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메이션 J는 1부터 Q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뒷부분은 서메이션 기호는 서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를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YJ에 대해서는 여기에 서메이션, I에 대한 서메이션 앞으로 YJ를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은 뭡니까? FXI에 대한 한계 확률이 되는 거죠. 주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XI. 그래서 I는 뭐 1부터 P까지 합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돼서 결국 요거는 X에 대한 기대값, 요거는 Y에 대한 기대값이 된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식으로 풀어서.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조금 복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하고 넘어가셔도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AX 플러스 BY에 대한 기대값은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피하고 우리가 여지껏 설명했던 내용 가지고
그냥 간단히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괄호를 풀면 AX, EAX, EBY.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상수가 나가고 여기도 앞으로 상수가 나가서 이렇게 돼서 A의 X의 평균 더하기 B 곱하기 Y의 평균과 같다. 뭐 그런 얘기죠. 공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분산 개념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죠. 공분산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들에 대한 평균 기대값이고, 노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시그마 두 개 변수 XY이므로 XY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조금 좀 복잡한데요. 아까 분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허점자가 X입니다. X. 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AX, BY에 대한 공분사는 상수만 앞으로 나가고 A, B가 앞으로 나가고 코베런스 XY와 같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기왕 이 결합 확률에 대한 기대값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X 더하기 Y에 대한 분산은 정의대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기대값을 제곱한 거. 중괄호에 제곱한 거죠. 그렇죠? 정의식에 따라서 저렇게 된 거고. 그 괄호안을 좀 풀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y 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 여기 이제 전체 이것들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의 제곱. 뒤에 거. B 제곱. 그렇죠? 그리고 2배 요것과 요거. 그래서 이 기대값 안에 제곱들을 좀 지금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Y의 평균을 뺀 것에 대한 기대값이 될 거고, 요거는 2배 요 부분, 편차 곱에 대한 기대값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X의 분산이고, 두 번째 것은 Y의 분산이고, 이거는 공분산이야. 2배의 XY 공분산. 요것은 두 개 변수 XY에 대한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합하고 XY 공분산을 2배에서 더해준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가 독립이면 두 변수의 공분산은 0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된다고요. 독립이면. 자, 독립이면 코베런스가 0이 된다 하는 것도 물론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공분산이 0이 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XY가 독립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아까는 X 더하기 Y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그러면 X 빼기 Y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X의 분산 빼기 Y의 분산이 아닙니다. 만약 Y의 분산이 더 크면 이것의 분산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각자 한번 요 식을
이 시계 전개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 7번, 8번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좀 복잡한 거고요. 복잡한 거고 여기까지는 뭐 꼭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요. 결합 확률, 분포, X, Y 뭐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준비해야만 되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통계학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앞부분에서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